마침내 스페이스X IPO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로 확정이 됐죠. 시가총액이 무려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IPO입니다. 과연 이 가격 135달러가 적정한 가격일까? 요거 한번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스페이스X IPO 기본 스펙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6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9일 남았네요. 상장 예정일은 6월 12일이고 주당 135달러 공모가가 설정이 됐고 그리고 약 5,560만 주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50억 달러 조달 규모가 사상 최대급이죠. 그리고 시총 1.75달러, 1.75 트릴리언 달러로 하는데 원화로 한 2,4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가 6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게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자, 일단은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거냐면 PS 레이티오라고 이젠 주가 비교가 일단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발행 주식수에 따라서 표면 숫자가 좀 달라져요. 요게 이제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시총이 삼성전자 4개나 있어? 4개나 4배나 돼? 비싸네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 매출이 얼마인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따져보려면 다른 우주 산업, 우주 섹터들, 우주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상 시총이 1.75T고 2025년도 매출이 155억 달러죠. 그래서 PS 레이티오가 113배입니다. 113배. 요거를 보고 다른 우주 기업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가총액 좀 높은 애들 위주로 갖고 왔어요. 첫 번째가 로켓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ASTS, AST 스페이스 모바일. 얘네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PS 레이티오가 스페이스X는 113배였는데 시총 나누기 매출입니다. 근데 로켓랩은 140배. 어라? 스페이스X보다 비싸네요. 113배인데 140배. 그리고 ASTS는 648배. 훨씬 비싸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봤더니. 그래서 지금 로켓랩, 뭐, 플라이언, 뭐, AST, 그걸 또, 요 놈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두 개 갖고 온 거거든요? 예, 1등, 3등? 자, 113배, 140배, 648배. 스페이스X가 PS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다. 비싸지 않다. 113배라는 숫자가 야 비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른 우주 산업에 비해서는 이렇게 측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비싸다 싸다 측정할 수가 없는 게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 우주 섹터인가요? 아니라고 보죠. 스타링크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주 섹터라고는 보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 AI도 있고 뭐 XAI도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우주 섹터 우주 기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 AI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여러분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가요? 애매해. 로봇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IT 뭐 기업 회사인지 뭐 AI 기업인지 애매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우주 섹터랑 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스페이스X가 PS 레이티오 기준으로 했을 때 높지는 않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장가 이제 공모가 135달러로 측정된 건 저는 좀 낮게 측정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낮게 측정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 왜 낮게 측정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부터 가격이 높아서 공모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너무 높게 잡으면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좀 상승 흐름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좀 합리적으로 좀 낮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전략적으로 낮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 자, 그리고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나 이거 규모로 봤을 때는 절대 뭐 나쁘지가 않거든요. 155억 달러인데 로켓랩은 6억 달러예요. ASTS는 7천만 달러. 너무 천차만별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산업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자, 그럼 봅시다. 135달러 설정한 이유는 처음부터 낮게 설정해서 IPO 흥행 부담을 낮췄다. 의도적으로 낮췄다. 만약에 여러분 200달러로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PS가 약 168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비싸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금 113배니까 그런데 168배 여기 가운데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좀 비싼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113배면 좀 싼데? 한번 사볼까? 매수를 조금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월가시 어떻게 보면 월가 IPO 상장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아요. 예전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알리바바 IPO 때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엄청 낮게 측정을 했거든요. 상장 첫날 40% 가까이 폭등했어요. IPO가 흥행을 했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높게 측정했거든요. 쭉 빠졌습니다. 초기 흥행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135달러를 딱 설정한 거는 전략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스페이스X를 저는 투자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투자하나요 하신 분들, 한국 투자자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죠. 우주 관련된 뭐 ETF를 담거나 아니면 스페이스X에 그 초기 투자로 들어가 있는 뭐 기업을 매수한다던가 간접적으로 뭐 그런 투자를 해야겠죠. 혹은 상장 이후에 나는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상장 직후에 매수하면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단기적 관점을 가져가고 뭐 물량을 줄여야 된다? 올해 9월 전까지는 늦어도 물량을 줄여야 된다. 내가 6월 달에 6월 초에 딱 상장돼서 매수를 했어. 쭉 끌고 뭐 평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9월 전부터 빠르면 좀 8월에서 9월부터 물량을 점점점 줄여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 위에 또 그 캡처 카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영상 꼭 봐주시고, 그 영상 보면 나와요. 왜 그런지.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좀 물량을 샀다 팔았다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 관점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올해 11월, 12월, 최소한 올해 넘어서 내년에 가격 보면서 떨어질 때 분할로 주우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스페이스X 안 살 겁니다. 변동성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 굳이 살 필요 없어요.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ETF 뭐 어려워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우주 관련된 섹터, 기업들 담으시면 돼요. 어차피 스페이스X 올라가면 우주 섹터로 자본 들어올 거거든요. ETF도 우주 관련된 기업들 모아놓은 거 담을 거기 때문에 우주 관련 기업들이 섹터별 순환매 장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우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유망하게 봤다. 그럼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우스 방송에서 다뤘던 거 어떤 종목들을 심층 분석 공부했는지 한번 보세요. 돌려보시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 말씀드렸고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올랐나 보세요.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 스페이스X 넘어서 AI 시장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페이스X가 어찌됐든 간에 뭐 흥행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 어떻다? 스페이스X도 IPO 그냥 끝나요. 안 좋습니다. 처음으로 사팔 말씀을 하시네요. 해야 돼. 스페이스X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사팔 해야 돼. 대신 한번 사면은 좀 올라갈 때까지 조금 들고 있었다가 한 8월달, 9월달 락업 해제 전까지 조금 그 6, 7,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조금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무리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스페이스X IPO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코슈야, 장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니?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정상화가 안 됐고 AI 버블 막 맨날 터진다 얘기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될 것 같니? 최근에 두 가지 신호 시그널이 터졌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6월 달에 금리 내리니 못 내리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니 그거 보고 있죠.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어,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풀어, 걔네보다 더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보다 엔비디아의 신뢰도를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냐면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하나는 연준. 근데 그 정부와 연준이 손발이 지금 묶여 있죠? 연준은 중동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정부는 중동전쟁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랑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요. 통과를 못하고 있어.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누가 해주고 있다? 기업.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매크로 관점 환경이 바뀌었어. 지금 뭐 보셔야 되냐면 구글 보셔야 돼요. 또 뭐 보셔야 되냐면 워렌 버핏 보셔야 돼요. 최근에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구글이 120조 원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죠. 돈을 조달받는다고 합니다. 뭔 뜻일까?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20조 원이 시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120조 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투자가 들어간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누가 들어가요?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면 집도 필요할 거고 음식점도 필요할 거고 소비가 활성화되죠. 결국에는 실물 시장이든 금융 시장이든 유동성을 넣어주고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다? 구글이다. 구글이다. 구글만 할까요? 자, 워렌 버핏 봅시다. 최근에 워렌 버핏 이제 CEO 자리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차기 CEO가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죠. 구글을 담았어요. 그럼 뭔 뜻일까? 100억 달러를 넣었어요. 뭔 뜻일까? AI 투자하겠다는 거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요게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구글뿐만 아니라 뭐 오라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받고 있죠. 돈을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시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알파벳의 2026년도 자본 지출 전망치가 1,800억 달러, 1,900억 달러예요. 빅테크 전체 다 합치면 7천억 달러입니다. 27년도 전망은 1조 달러예요. 이렇게 돈을 쓰는데 증시가 빠질 수가 없죠. 돈을 넣고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되고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해주고 연준도 만약에 장기채 금리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 어떠냐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만 시장 유동성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랑 연준까지 합세를 한다고 해볼게요. 시장이 나빠질까? 떨어질까? 지금은 이미 기업들, 소비자들, AI 수요가 회사가 될 수 있는 공급을 아예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AI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빅테크 공급 능력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15조 원 넣었죠. 120조 유상증자 중에 100억 달러 15조 원 넣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지금까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코카콜라, 애플 좀 보수적으로 갔거든요. AI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전 정부,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에서 돈을 공급해줬거든요. 단기채를 막 많이 발행하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줬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부랑 연준이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때려주고 있다고요. 때려주고 있다고. 구글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이건 정말 혁명이라고. 예전에 개별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엑셀이랑 워드가 도입됐을 때 그런 느낌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알파벳이나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시중에 돈을 풀고 있어요.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거대 자본이 직접 돈을 푸니까 이게 실물 경제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한 가지. 연준이 돈을 못 푸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면 뭐 주식 떨어지나요? 코인 떨어지나요? 아니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AI 버블로 인해서 아니면 AI 뭐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돈을 풀고 있다? 기업들이, 시중에 있는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이거죠. 연준, 중앙화된 그 기관에서 돈을 푸는 그런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민간 기업들이 돈을 풀어 제끼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케위너 씨와의 이런 생각과도 같죠. 케위너 씨 연준의 역할을 조금 줄여야 된다. 뒤로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알파벳임 캐펙스가 한 게 뭐냐면 미국 GDP의 0.7%예요. 어마무시하죠. 빅테크 캐펙스가 미국 GDP의 2.5%입니다. 버크셔 현금이 4천억 달러. 이거 어마무시하다. 지금 그럼 시장에 돈을 누가 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AI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뚝 끊길까요? 지금 구글이 자본을 조달받았고 워렌 버핏도 이제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언젠간 무너지겠지만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스페이스X IPO 공모가가 135달러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종 우주산업 종목들의 PS 비율을 좀 비교했을 때 매우 합리적이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약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스페이스X가 우주 기업도 아니고 오리지널. 그리고 얘네들의 매출이 원체 작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 조금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주 섹터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ETF에 묶이는 거니까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교 안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5달러면 높은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가격 뭐 상승 이런 폭에 있어서. 자, 그리고 AI 더 갈까요? 시장 더 갈까요? 네, 단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 높습니다. 연준이랑 미국 정부가 돈 손발이 묶여 있는데요. 돈을 못 푸는데요. 묶여 있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때문에.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스 X 상장되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저도 궁금하네요. 자, 두 번째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